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홍준입니다. 지수가 급락 이후에 좀 옆으로 좀 횡보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이틀 연속 또다시 급락이 나오면서 좀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69%나 하락하면서 지금 이전에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가 버렸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의 모습도 보시면 어제 급락하면서 3% 급락하면서 저점 깨고 내려와 버렸고 또 오늘도 장중에 3% 넘게 급락을 하다가 조금 회복해서 1.89% 네,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수의 모습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참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있는데 가장 큰 건 좀 두 가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죠. 전쟁이 지금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해서 전면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그에 따라서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은 지금 3단계 작전으로 지금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마스를 일단 제거한 다음에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군사시설 파괴하고 그다음에 숨은 저항사를 제거하고 새 정권 수립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런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지금 지금까지도 지금 전쟁이 확장되는 그런 우려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지중해에 항공모함 두 척을 지금 이미 쌓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아랍 국가들이 쉽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사상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시장도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종교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런 팔레스타인과의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전쟁들이 급격하게 좀 변하면서 시장이 좀 압박을 받고 그 급락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지금 5%를 돌파하면서 지금 시장이 되게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고금리 상황이 지금 지속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불안감에 지금 시장이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된 이유는 뭐 인플레이션 가장 크죠. 그 다음에 미국의 연방 정부의 재정이 악화 그리고 유럽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유럽 전쟁에서 지금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하면서 고금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파월 의장은 여전히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다. 이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높으니까 금리 한번 더 올릴 수 있다. 긴축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지금 터지면서 시장이 지금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그 전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보면 항상 전쟁으로 인한 급락은 항상 기회였습니다. 그거를 못 버티고 팔아버린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번 전쟁도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그 반대 매매가 이틀 만에 지금 8천억이 쏟아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금액이 이틀 만에 반대 매매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급나가는 거는 지금 버티면 다시 올라가는데 이렇게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담보가 부족해서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는 워낙에 변동성이 큰 투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국내에서 투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만 계속 가도 빚을 내서 투자해도 그렇게 큰 손해를 안 보는데 이렇게 안 갑니다. 진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다 보니까 이런 구간들에서 이런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다 털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현상이죠. 자, 그래서 지금 신용 잔고를 보시면요. 지금 10월 18일 기준의 신용 잔고가 지금 18조 5천억인데 그 전에 급 나가기 전에 9월 달에 신용 잔고가 20조 4천억, 20조 5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가 빠졌냐면 신용 잔고가 이 구간에서 지금 2조, 마이너스 2조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월 18일 기준이잖아요. 근데 지금 10월 18일 날 2,768억이 반대 매매가 나왔고 10월 19일 날 5,257억이 반대 매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은 지금 더 빠지겠죠. 그러면 신용이 더 빠질 겁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또다시 시장이 급락을 한다면 신용이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 매매를 한 사람들은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무 종목이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들만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지금 이자 부담이 계속해서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이자를 못 낼 수 없다라고 하면 주가는 올라갈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자를 내고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으려면 고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만 지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보시면 이 K배터리는 글로벌 완성차가 로브콜을 하고 있고요. 수주 잔고가 벌써 1,000조가 돌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K방산이 지금 많이 인기였죠. K방산의 그때 수주 잔고가 100조였어요. 물론 이것도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근데 지금 이 K배터리 쪽의 수주 잔고는 1,000조가 넘었습니다. 1,000조. K방산의 10배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북미에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가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는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독자 공장이 2군데, 나머지 6군데가 지금 GM, 스텔란티스, 혼다, 현대차 그룹과의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이제 그 도요타하고도 지금 합작 공장을 또 지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독자 공장이 2군데, 포드하고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과 합작 공장,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스텔란티스하고 GM하고 합작 공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K배터리가 북미 시장을 앞으로 70%, 80% 시장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북미에는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업체는 북미에 못 들어오죠.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북미에서 70에서 80%는 이 K배터리가 다 가져간다라는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지금 올해 상반기 기준 수주 잔고가 440조입니다. 여기에다가 도요타와의 30조 원대 장기 계약을까지 더하면 지금 수주 잔고가 500조에 지금 육박한 상황이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말 수주 잔고가 290조였다가 현대차 그룹과 합작 공장 반영되면은 지금 수주 잔고는 300조 이상. 그 다음에 삼성 SDI의 수주 잔고 추정치는 지금 260조.
엄청나죠. LG 에너지 솔루션 500조, 그다음에 SK온 300조, 삼성 SDI 260조입니다. 자, 엄청난 금액을 지금 수주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미국의 배터리 생산 능력은 보시면 2035년도가 되면 미국의 배터리 생산 능력이 유럽의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판매 대수로만 보면 중국이 세계 1위입니다. 중국이 워낙에 인구가 많으니까. 하지만 실제 배터리 사용량으로 보면은 중국보다 미국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중저가형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는 반면에 미국은 고가형 전기차를 많이 판매합니다. 보시면 뭐 대형 SUV, 뭐 픽업 트럭 이런 그 배터리 용량이 큰 그런 전기차들이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중국보다 이런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큰 시장에 우리 K배터리 3사가 압도적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최근에 토요타가 지금 손을 잡았죠. 그리고 폭스바겐, 르노니산, 현대차그룹, GM. 그러니까 글로벌 완성차 탑5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를 했습니다.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존심이 정말 강한 나라죠. 근데 이 토요타가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는 배터리 업체를 배터리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큼 파나소닉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이 더 우위라는 것을 일본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K 배터리가 대단하다는 거고요. 지금 올해 4분기부터 지금 내년 1분기까지의 지금 수주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시장이 급락해가지고 모두가 힘들지만 시장이 안정을 찾고 반등을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가장 빨리 올라올까요? 당연히 이런 2차전지 같은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실적 전망을 보시면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이 뭐 올해 그 3분기는 실적 전망이 안 좋죠. 소재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판가가 너무 떨어져서 실적이 안 좋은데 올해 4분기 실적을 보시면요. 작년 4분기에 매출액이 1조 9천억대였는데 올해 4분기에는 2조 1천억대로 지금 매출액이 한 2천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도 지금 953억에서 1200억대로 지금 2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도 보시면 올해 1분기가 지금 2조에서 내년 1분기는 2조 3천억 지금 영업 매출액이 거의 3천억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도 1073억에서 1249억으로 거의 200억 정도 20% 가까이 또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주 계약이 또 폭발적으로 또 늘어나면 그리고 소재 가격이 급반등을 한다고 하면 실적 전망은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비엠 말고도 포스코 퓨처엠도 보시면 지금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실적이 지금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대비해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20%가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빠져갖고 나서 시장이 안정을 찾고 반등을 할 때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은 바로 2차전지입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에 지금 4분기, 내년 1분기, 아마 내년 2분기도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러한 실적 전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가장 빨리 올 종목이 2차전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2차전지 수주 잔고가 지금 1000조
이거는 이미 확정된 매출입니다. 이게 엄청난 금액이다라는 거죠. 또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배터리 시장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2차 전지 종목도 같이 빠졌는데 시장 상황이 다시 좋아지면 다시 강하게 올라갈 구조주는 바로 2차 전지라. 이거를 꼭 명심을 하시고 지금 이 시장이 매우 어렵지만 존버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존버하시면 전지 핵심 종목들은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완성차 빅5가 K 배터리를 러브콜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